근데 사실 이런 제품은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이거 맨날 먹을 수가 없어요. 역시 정확하신데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맛에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그레인 흔들어 볼게요.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고 이 곡물의 달달한 맛도 같이 올라오고 괜찮은데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먹을 때 텁텁함도 없고 12가지 곡물을 적절하게 배합했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특히 잘 맞췄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프로틴 반 스푼 정도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더 담백해지는데 이 맛도 되게 괜찮다. 맛있어요. 네,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시면서 나만의 맞춤 레시피를 발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탄탄,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 섞어 먹으면 어떨까요? 달콤하면서 기존의 그 곡물 맛이 좀 더 강화되는 느낌? 저희 또 바디킥 칼로리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같이 먹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바의 깔끔한 단맛이 이 바디킥 쉐이크 그레인의 고소한 곡물 맛과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먹고 싶은데요. 건강은 적정 체중으로부터 온다고 하죠.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나를 위해 건강한 체중 관리는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그레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너스 리더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너스의 건강 영양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리더님들? 독감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겨울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디오 켜실 수 있으면 모두 좀 활짝 켜고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디오 좀 켜서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도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함께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예, 근육과 뼈 건강에 대해서 하은숙 리더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우리 신호세 명강사 유진숙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진숙 리더님 강의 정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완전 똑소리 나는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또 배우기는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마이크로바이옴 완벽 우리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래서 오늘은 평생 건강의 활력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완벽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 유진수 리더님 모시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유진수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맡은 유진숙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각 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적지 않은 부담감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어,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의 건강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건강에 요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길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벤처스의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에 어, 뭐야,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 리더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잠시만요. 하면 좀.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면서 저희 아메이의 어떤 비전이 생각났습니다. 아메이 비전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게 저의 비전이잖아요. 근데 저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몸에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줌으로써 저희가 이루어진다는 저희 비전과 너무나 똑떨어지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기 소비자분들도 계신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이제 합성어예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미생물총이라는 건데 이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작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미생물이 눈에 보인다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저의 모낭충들이 기어다니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든지 제 입안 세균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미생물을 말하고요. 바이오타는 미생물 군집을 말해요. 생물 군집.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미생물 총을 말하고 게놈은 유전체인데 이 게놈은 또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모든 인체 핵에는 22쌍의 상염색체하고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는 우리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다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한 게 유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이러면서 쟤는 꼭 안 좋은 유전자만 다 닮아. 이렇게 우리 애기들 마음에 안 들 때,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쟤는 너 안 좋은 것만 닮았어 하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전자의 힘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과학계에서는 우리 이 유전자가 23쌍의 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유전자의 비밀을 풀면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많은 비밀을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 게놈, 인간 유전자를 파내기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류는 곧 엄청난 질병 치유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게놈 과학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과정에 엄청난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 1차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뭐지? 였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며칠 살지도 못하는 초파리의 유전자 개수가 17,000개고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 밀의 유전자가 26,000개입니다. 그리고 이 물벼룩 속이 다 훤히 보이는 물벼룩의 유전자도 31,000개예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이 염색체를 다 풀어서 그 길이를 보면은 명왕성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이 엄청난 길이의 이 DNA가 엄청난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 유전자 안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인간 유전자는 21,000개밖에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렇게 초고도화되고 복잡다단한 생명 활동을 하는 인간의 유전자가 겨우 21,000개라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과학계에서는 이 인간의 유전자 외에 또 다른 유전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유전자는 이렇게 산전 테스트 할 때 우리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그리고 일반적 유전에 관련된 게 브라카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의 가슴을 절제하게 만들었던 이 브라카 유전자. 브라카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은 여성들의 경우에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방을 절제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100% 일치해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암에 걸리고 한 명은 암에 걸리지 않고 한 명은 비만이고 한 명은 비만이지 않고 한 명은 자폐고 한 명은 정상인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이 유전자 지도가 읽혀졌지만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태어나서 10대까지 우리 아이들이 겪는 비염, 여러 가지 알러지, 천식, 아토피,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엄청난 비만인 아이들, 그리고 30대 이후들 많은 성인들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많은 대사성 질환과 정신 관련 질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게놈 지도는 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뭐지? 그러면서 저희한테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세포는 30조 개인데 인간 유전자는 겨우 2만 개였어요. 그런데 인체 미생물 수는 39조 개나 되면서 미생물 유전자가 300만 개나 되는 거의 150배에 달하는 유전자 개수가 있는 거죠.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형질, 성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유전자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제 머리가 직모인 거고, 곱슬머리에 유전자가 있으면 곱슬이 되는 거고, 눈 색깔도 다 유전자, 보조개도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복잡다단한 인간이 겨우 2만 개로 이렇게 고도의 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미생물과의 관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었지만 이미 2500년 전에 이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이 장에서 시작되는 걸 알았어요. 건강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이분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2500년이 지나면서 이 미생물은 우리가 퇴치해야 될 대상이었지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는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2018년도에요. 왕립학회 코플리 메달이라고 이 상을 제프리 고든 교수님이 수여하셨어요. 이분이 미생물총과 인체 건강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2500년이 지나고서야 이 미생물에 대한 관심에 대한 공로가 인정이 받았다는 이 특별한 의미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생물을 이용한 뭐 항암제부터 모든 뭐 폐쇄성 폐질환부터 모든 의학적 약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제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축적되면서 과거의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그 논리가 뒤집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고 저 수평선 넘어가면은 배가 떨어져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초등학생도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도 알고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 정도가 된 거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미생물에 대한 저희의 인식도 지식도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도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인체 내부가 사실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게 과거에는 저희가 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인체의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입에서 항문까지도 하나의 구멍으로 연결되면서 사실은 이 점막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 점막 안은 바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부터 모든 점막은 입부터 항문까지 점막은 우리가 세균으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을 이제는 제2의 피부라고 인식을 하는 단계가 왔고 그 많은 세균들을 우리를 병으로 옮기는 병원균이 아니라 우리가 소화 못하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우리한테 필수 영양소를 합성해주는 이로운 친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더 나아서 우리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학계에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미생물의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미생물의 차이가 현대인의 질병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서 아까 그 코플리상을 수상한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박사님 팀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이 비만지는 정상지하고 뭐가 딱 하나가 문제냐면은 얘네들은 렙틴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요. 렙틴 호르몬은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밥을 먹으면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면서 나 이제 지방이 쌓였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주는 게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렙틴 호르몬이 뇌에 나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만지들은 배가 불러도 계속 벌신 들린 것처럼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제 장내 미생물을 뽑아 보니까 균 구성이 정상지와 비만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만지는 퍼미큐티스라고 해서 후복균이 많았고 정상지는 박테로이데스라는 균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시기를 이제 비만지에 식이섬유를 많이 주면서 이제 저지방 고식임섬유에 이제 음식을 바꿔줬더니 얘네들의 이제 펄미큐티스보다 박테로이데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그런 시기를 조절하면서 이제 균을 봤더니 이 비만지에 박테로이데스의 균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살이 빠지는 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퍼미큐티스의 특징은 일반적인 음식에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지금 설명했죠,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른 걸 좀 헷갈렸는데요. 이 비만지들은 이제 유전자 오류가 있어서 많이 먹는데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대사된 이 균에 의해서 균을 보니까 후벽균이라는 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후벽균의 특징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쫙쫙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통해서 이 버미큐티스보다 박테로이데스의 균을 높여주니까 음식물에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다이어트가 됐다라는 이론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정상지가 있고 비만지가 있는데 아까 비만지들은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지들의 이제 균을 정상지의 균을 묵은지에 넣고 비만지의 균을 묵은지에 넣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지의 균을 넣었던 애들은 정상으로 자랐는데 비만지 묵은지에 이제 비만지에 그 뭐지? 균을 넣었을 때 이 비만이 됐는데 이 비만지에 또 다시 균을 묵은지에 넣었더니 얘네들이 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퍼미큐티스가 많은 균을 넣으면은 똑같이 살이 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제 퍼미큐티스가 많은가 박테로이데스가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이 내가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균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알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의 이제 균형에 따라서 이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안 찌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미생물을 다른 균에 이식함으로써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두 가지가 알려지게 된 게 이 제프리 고든 박사님 팀에서 결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이렇게 뚱뚱하고 실제로 한 명은 이렇게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의 균을 그 묵은지에 넣고 이 날씬한 사람의 쌍둥이의 균을 이렇게 묵은지에 넣었더니 실제로 그 생쥐가 뚱뚱해지고 실제로 그 생쥐는 이렇게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는 미생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똑같은 시기를 해도 뚱뚱해지고 미생물에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지 않는 미생물이 많으면은 똑같은 시기를 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봤더니 그게 어떤 기전인가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후벽균이라는 그 아이가 이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근육이나 간에 저장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면은 활력이 있는 늘씬한 사람으로 되지만 그거를 지방으로 계속 저장하게 이제 명령을 하면은 지방세포가 쌓이면서 뚱뚱해지는데 그게 바로 누가 결정하냐면은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안 찔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많은 논문에서 어떻게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의해 가지고 살이 찌기도 하지라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장내 미생물이 뇌하고도 관련돼 있고 간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이거에 따라서 심장도 그리고 신장도 뼈도 모든 우리 인체 기관하고 이 장내 미생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라고 봤더니 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뭐냐면은 장과 기관의 소통에 매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대사체. 오늘 이 대사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장내에 장세포가 분비하는 물질, 그리고 장에는 엄청난 면역세포들이 많은데 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분비물, 그리고 우리 음식 분해 성분들이 우리 모든 장기와 이제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인간 건강의 90%가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봤더니 아까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도 조절하고 우리 장 속이니까 음식 소화에도 강행하고 우리 장은 면역세포가 인체의 70%의 면역세포가 여기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면역에도 관련돼서 병균에도 대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세포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다 보면은 장 누수도 예방이 되고요. 지방대사, 아까 면역 조절, 우리 장에는 엄청난 비타민을 생성하고 또 우리가 먹는 약물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도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다양성이나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이 이제 파괴가 많이 되면은 관련된 질병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뜻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에요. 그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익균의 비율은 감소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장내의 세균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병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정상인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뇌질환,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천식 같은 거, 그리고 대사성 질환이 대표적이죠. 당뇨, 비만, 그리고 장 질환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많은 축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장뇌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2의 뇌라는 책에서 보면은 소화기관은 굉장히 못생겼지만 심장보다 현명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뇌의 지시 없이도 유일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뇌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는 걸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왜 우리가 또 이거가 이제 장하고 이제 뇌하고 관련돼 있냐면은 장에는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 미주신경은 뇌하고 모든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인데요. 그런 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에서 직접 장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장세포에서 기분을 전달해주는 또 감각 뉴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장내 면역세포가 70% 그리고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장세포 사이로 이렇게 다리를 뻗어 있는 게 수지장세포라는 거예요. 얘는 병원균을 이제 감지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한테 지금 장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대식세포 있고 호중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면역세포하고 신경세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과 어떤 뇌하고의 연락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 바로 이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 세로토닌은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뇌에서는 5%가 겨우 만들어지고 거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우리의 인지, 기분, 행동까지 조절하게 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장 속에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바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도파민 같은 물질들을 이 장에서 많이 대사를 하고 있고 아까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뇌와 직접적으로 면역 관리를 하면서 특히나 오늘 많이 다루게 될 단세지방산이라는 걸요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 파킨슨 이런 인지 자폐 스펙트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들이 불안할 때는 장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제 주변에도 지금 파킨슨 환자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했었었는데요. 이분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킨슨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들이 파괴돼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분들을 보니까 파킨슨 환자들이 이제 이 파킨슨 환자들의 증상이 대부분 설사라든지 위장장애를 달고 살거든요. 변비를 앓거나 아니면은 설사 같은 장질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변을 봤더니 이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단세지방산을 거의 못 만들면서 거의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뇌하고 장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게 파킨슨 환자에서 많이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을 이 10% 휴먼이라는 책에서 숙주를 조정하는 미생물이라는 파트에 보시면 동충하초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겨울동, 충, 곤충충, 여름하, 초.
그 식물초거든요. 겨울에는 곤충인데 여름에는 식물이 되는 거예요. 이 동충하초균은 곤충을 이제 감염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미를 감염시키면 일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동충하초균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무리에서 나와서 나무를 찾아서 올라가서 150m 정도 되는 잎사귀에 붙어서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척을 한다는 거는 동충하초가 그 개미의 균을, 몸체를 다 먹고 얘가 죽으면 이렇게 포자를 터뜨려서 또 다른 개미를 감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미로 하여금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숙주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나 양이나 소에 살고 있는 이제 곰팡이균 같은 건데 얘네들이 가끔씩 쥐에 감염이 돼요. 근데 쥐의 몸에서는 지의 조직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쥐의 뇌로 가서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면은 겁을 상실하게 해요. 그래서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고양이나 이런 스라소니 같은 게 나타나면은 그냥 걔네들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잡혀먹으면서 다시 얘네들의 이제 톡소플라즈마가 이제 다시 숙주로 옮겨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연가시도 마찬가지죠. 숙주로 오염시켜서 목을 마르게 해서 물가로 이동해서 물가에서 이렇게 균을 퍼뜨리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얘네들이 숙주를 바꿔가면서 생활을 하는 얘네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뇌를 조정하는, 뇌에 손을 뻗다라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관련이 되고 있고, 자폐 스펙트럼도 보면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스바이오시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디스바이오시스는 우리 장내 미생물청의 다양성가 굉장히 감소된 건데 그 이유는 주로 서구화된 식단이에요.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저식이 섬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항생제고, 세 번째 제왕절개, 그 다음에 스트레스인데요. 어,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변하려면은 몇천 세대를 걸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 책에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에 보면은 후성유전학이라고 있어요. 유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성질을 발현하냐, 발현하지 않느냐. 그 성질을 키우고 키우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그림은 중국 산시성이에요. 산시성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은 10명 중에 7명이 이런 언청이라든지 문의 아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WHO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1년 중에서 이제 그 푸른 식물,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게 2달도 안 되고 거의 밀가루를 뜨겁게 해서 빵처럼 먹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신경관 결손 아이들이 많으니까 엽산을 처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엽산은 잎엽자, 잎에 많은 영양소거든요. 이 엽산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엽산을 처방했더니 많은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기형아들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피마 인디언인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이주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날렵하고 마른 체형들이 미국에 이주하자마자 이렇게 피머 인디언 후세들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이 뚱뚱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 접해서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후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대부분 비만과 당뇨와 고혈압과 이런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단명하는 사람들로 유명해요.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라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사람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런 실험들은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서구 쪽으로, 특히 미국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이 시대를 변하면서 그분들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이렇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들이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했다는 게 바로 이 책의 주요한 요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비만을 조금 다뤘는데 현대인들이 비만이 너무 많잖아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생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이 플레밍이 이제 노벨상 수상하면서 항생제에 대한 이제 위험을 경고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논문에서 미생물총이 항생제하고 비만하고 항생제가 미생물총과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거라는 이제 생각에 논문이 많은데요. 맞았어요. 2살 이전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5,000명의 아이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을 때 5세 이후에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 실험에서 오른쪽에 저용량의 그 페니실린을 항생제를 투여한 쥐는 자라면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럼 항생제 때문이야, 뭐야, 장내 미생물 때문이야 하면서 고민을 할 때 다시 이 비만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지에 넣었더니 이 역시 뚱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로 인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바뀌니까 뚱뚱해지더라는 거 이렇게 논문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대사하는 게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건데요. 이 단세지방산은 이제 우리가 당을 먹으면 이 당을 지방에 축적할지, 간으로 보낼지, 근육으로 보내서 에너지를 쓸 건지, 아니면 지방으로 저장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단세지방산인 거예요. 단세지방산이 높으면 근육이나 간으로 가고 단세지방산이 떨어지면 지방에서 계속 축적하는 거가 이 네이처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현대인의 건강에 있어 특히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데이터인데 이렇게 항생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아토피, 천식, 특히 자폐 발병률을 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세까지가 특히나 뇌의 발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에 미생물촌이 나쁜 미생물이 항생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자라게 되면서 뇌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왕절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엄마의 질을 통해서 산도로 나올 때는 엄마의 질에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질내에는요,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유산균들이 아이를 위해서 다 그렇게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엄마의 질과 항문에 있는 균들을 자연스럽게 이거 세균 샤워라고 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냥 무방비로 꺼내지기 때문에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병원에서는 그냥 엄마의 질에 거즈 같은 걸 넣어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거즈로 세균 샤워를 해주는 그런 병원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엄마 모체의 균이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하게 다룰 거는 대사체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1세대 우리가 유산균 했던 거 락토바실러스 뭐 비피도박테리움 했던 것들 그런 우리 인체에 유익한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했고요. 그 2세대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런 올리고당 같은 거예요. 세 번째가 이 두 개를 섞어서 나왔던 게 심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3세대 유산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차세대의 유산균 4세대는 이 유산균과 그 먹이와 이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이제 대사산물까지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4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사체에는 우리 장내에서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단세지방산부터 여러 가지 항균 물질, 비타민, 뭐 신경 전달 물질, 효소, 미네랄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단세지방산이 전신에 돌면서 특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바로 이 단세지방산이기 때문에 제가 단세지방산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많이 보는 게 뷰티르산과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인데요. 이 단세지방산은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세트산이 너무 많으면 대사질환이나 혈중 지질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나 이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자폐 아이들한테 조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적당한 비율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뷰티리산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는 대사질환이나 면역 건강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이 단세지방산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이 지방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산이기 때문에 pH를 낮춰줘가지고 이제 장을 산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부패를 막고 이제 감염을 막아줘요. 그리고 이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에 중요성이 뭐냐면은 우리 인체 모든 세포는 당을 원료로 써요. 당을 원료로 쓰는데 우리 소장이나 대장의 이제 상피세포는 이 단세지방산을 에너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 장 상피세포들이 굶주리게 되겠죠. 굶주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굶주리게 되는 게 장 상피가 벌어지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누수가 되는 거고요. 이 장상피 세포가 만드는 게 장은 정말 한 겹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장상피 세포가 얇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피부는 이 세포는 기능이 방어 기능이지 흡수 기능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콧물을 떨어뜨린다 단백질을 물을 떨어뜨린다고 흡수가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 장세포는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한 겹으로 흡수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상피세포는 세균과 우리 장내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막이 굉장히 튼튼하면서 우리 장상피세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상피세포가 하는 역할이 점막을 만드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단세지방산이 없으면 장상피세포가 약해지면서 점막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장벽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세지방산은 지방을 어디에 분포하게끔 하는지의 커맨딩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이 많으면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고 단세지방산의 수치가 떨어지면 지방세포에 이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걸리고요. 그리고 단세지방산의 특징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을 이제 상승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저하도 도와주고요. 특히나 그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가 바람을 유발하는 특히나 제장에는 푸조박테리움이라고 해가지고 대장암을 유발하는 그런 바람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박테리아들을 억제하게 도움이 되고 특히나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간암세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뷰티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역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면역을 다운시키는 면역세포를 이제 상승시키기 때문에 알러지를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 단세지방산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Y 뉴트릴라이트 랩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많은 연구들 끝에 미국에서는 2,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이제 2016년에 이제 완결 지으면서 그럼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뭐야? 라는 결론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lum이 많은 게 좋아. 아니면 비피도박테리아 많은 게 좋아하면 그걸 많이 넣으면 되는데 다양성이라는 거는 우리 숲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숲에는 풀도 많고 키 작은 나무도 많고 키 큰 나무도 많고 하면서 빛이 잘 들어와서 작은 나무도 잘 살고 수 있어야 되고 침엽수, 한엽수도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숲이 있으면서 그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잘 바꿔주는 게 진짜 건강한 숲인데 우리 장내 미생물에서 그거를 발견하기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장에는 몇 종류의 균이 있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200종에서 2000종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골고루 좋은 역할을 하는 균은 많고 나쁜 역할을 하는 균은 적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을 우리가 과학에서 밝히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거지를 볼 때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감소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걸 이제는 많은 의학계와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도 개인 맞춤형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WX도 누구나한테 주면은 어떤 사람은 맞는데 어떤 사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모든 사람한테 줬을 때 그냥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의 영양 수준이라든지 자기의 마이크로엠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딱 받기를 원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개인 맞춤형을 하냐면은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 우리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 단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효섭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삼 약발에 대해서 인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진세노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진세노사이트는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장에 가서 쪼개지고 포합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한테 인삼의 빨을 듣게 하는 건데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이 진세노사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으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만약에 그걸 쪼갤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다면은 그냥 똥으로 나가는 별로 약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내 미생물이 내가 먹는 음식의 효과성을 이제 발현하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착안을 하게 됐고 또 너무나 신기한 게 사람에 따라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해서 먹어도 별로 안 좋은 게 있고, 뭐 별로 나쁘다고 했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가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험에서는 이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도 흡수에 따라서 35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이제 올라가는 그것도 사람에 따라 2배가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마다 이 대사에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유전자는 사람마다 지금 장희선 리더님이랑 저랑 굉장히 외모도 다르지만 사실 유전자 차이는 0.1%밖에 안 난다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원숭이하고 저희하고도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유전적인 차이는 굉장히 적지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유전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나이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맞춤은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 때는 그냥 이런 제품 만들자 해서 검증 끝내면 제품 개발이 끝나지만 이 개인 맞춤형은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 기술이 개인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인지를 검증을 하고, 이 기술이 맞아. 그러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균주가 그 사람들하고 맞을지를 검증. 많은 그 균주 중에서 이 사람한테 맞는 유전자를 배합해보고 또 검증. 그것들을 또 각 사람한테 맞는지, 그 만들어진 제품이 또 각자에게 맞는지 검증하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개인 맞춤형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번에 이제 도입한 기술은 피마스라는 건데, 이 피마스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상승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피마스라는 기술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간암이 있으면 간세포를 그 생검 검사라고 하죠. 간세포를 떼와서 12개의 비커에 놓고 거기서 얘네 암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12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를 다 넣어보고 제일 잘 듣는 항암제를 주는 게 맞춤형 항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마스가 이런 거예요. 내 분변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든 건데,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300개 균주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선별된 6개의 균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거의 9,000건의 이제 결과를 검증해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이제 균주를 주는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365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365 별로 안 맞아,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거는 모두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일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많은 조합을 통해서 6가지 균주를 넣어 6가지로 이제 제품화 해가지고 나한테 가장 좋은 대사 산물을 만들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좋게 하는 제품을 저한테 선별해 주는 거예요. HM 파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분들은 진짜 미생물 젠이라고 합니다. 이 홀자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30년 연구해가지고 종속 과목해가지고 그 속에 해당하는 미생물 이름을 가진 살아있는 석학이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하신 이 두 분이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 미생물로 이제 신약 개발에서도 엄청난 이제 인정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자, 피마스 기술은 뭐냐면은 샘플을 저희가 분변을 채취해서 보내면은 이렇게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고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기술이 있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양해서 얘네들이 만드는 대사 산물까지 다 확인을 해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단세 지방산이 많이 생기는 것까지를 다 검증해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저희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법하고 이제 포스바이오틱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특허 기술로서 피마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 6가지가 나와 있고 가격도 22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제 테스트해 본 결과 80% 이상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단세 지방산도 유의적으로 증가한 거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런데 증가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보면은 술을 굉장히 일주일에 5일 이상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부제 같은 시중에 사 먹는 음식들을 많이 사 드시는 거죠. 그리고 약을 계속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그렇게 이제 증가하는 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제품을 전달해 보면은, 나는 WT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은 유산균을 먹여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나온 생지가 있고 약간의 항생제를 줘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떨어뜨린 생지한테 제가 똑같이 25, 그 운동을 하게 하고 WX 오메가3 아세로라씨를 넣어줬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증가한 생지는 체지방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표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저희가 항생제를 투여해서 다양성을 떨어뜨린 생지는 이렇게 지방 감소나 이런 것들이 그 효율이 훨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 놓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우리의 제품에 대한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마이랩은 도어 오픈으로서는 앞으로 도어 오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리포트 저희가 이제 이 분별을 줘가지고 실험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리포트가 오게 되는데요. 그 리포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우리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표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표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로 유익균이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우리한테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 우리 대사산물을 만들어주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장내 유익균의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유해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크로스트리디움이라는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하고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이런 거가 많이 나오신 분은 없었고 많은 분들 이걸 하신 30%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박테로이데스 후갈리스라는 이 유해균이 많이 나왔을 건데 이거는 저희 생명하고는 관계없지만 얘가 뭐냐면은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염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 후갈리스라는 이 박테리아 세균에 붙어 있는 분자가 LPS라는 지질 다당류라는 이 분자가 많으면은 우리 체내에 그 염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을 대충 보면은 그 지방세포 안에 LPS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대사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 후갈리스는 굉장히 나쁜 균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 6가지 저희 이제 솔루션이 저희한테 이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게 바로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만에 3만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개인 맞춤형 솔루션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건강, 그게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한 사람 개인의 진짜 전생에 걸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건강 헬스 산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왠지 질병 산업의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병원을 투어하는 그런 거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는 큐어가 아니라 케어인 거죠. 개인들이 이제 예방과 관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본인, 개인들이 주요하는 웰니스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이 IT 기술과 데이터의 이제 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이런 건강 관리가 전혀 이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메이 뉴틸라이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말레빨 뉴틸라이트가 나왔고요. 앞으로는 지금 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저에게 더 맞는 제품이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짧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벅거리기는요, 정말 너무너무 이 어려운 내용을 저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공유 중지 부탁드릴게요, 리더님. 예, 정말 제가 아까 소개드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완벽 정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예, 미생물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레포트를 보는 법까지 다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왜 이 마이크로바이옴 맞춤형 유산균을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정말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세지방산 너무 중요하고 단세지방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피마스 기술을 가지고 만든 이 마이크로바이옴 모두 여러분들 꼭 섭취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건강영양 아카데미 벌써 이제 5주차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5개의 강의가 더 남아 있는데요. 매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복습도 하시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내년에 또 봄에 출시되는 마이르 웰리스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많은 소비자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그 내용 공지하기 전에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또 매주 우리가 이렇게 아카데미 하면서 탐리더님의 말씀을 또 한 번씩 듣는 게 너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탐리더님 오셨기 때문에 귀한 말씀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탐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탐리더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정보, 교육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2023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예,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그렇죠? 예,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결과들을 만들었는지 아무튼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기운 삼아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호수업 참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국하면 지금 정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우리 ABO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이번에 한국하면서 이제 25센트 라이더 코치죠. 예. 기회를 주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2명을 뽑는데, 4, 5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시너스로 성장할 거고, 시너스로 성장한다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우리 갖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아, 자,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에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쉽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리더십이죠. 꼭, 많은 분들이 도전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해 나가는 분들 계시고, 잘해 나가다가 한두 번 삐끗한 분들 계실 거고, 조금 이제 기운이 빠진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부터 해가지고 있죠.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20%만 발휘한다면은 예, 분명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수입이 되는. 그래서 리더십도 가고 또 보너스도 많이 받는 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예, 그런 그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자, 우리 신호수로서 많은 그런 행사들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당장은 이제 이번에 이제 어치버스데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고요. 예. 모든 시스템에 예, 다 조인되셔가지고 매일매일 도전하고 성장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추워요. 그렇죠?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예,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예,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타미돌 말씀처럼 예, 새해에는 모두 다 우리가 승리해서 승리자가 모두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가 저스테이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건강 아카데미 한 주 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건강 아카데미의 주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신명주 리더님 의사시잖아요. 의사 ABO 신명주 리더님 모시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모든 분들 오늘처럼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다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해요, 여러분. 푸른 용처럼 다 같이 우리 함께 시너스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비상하는 2024년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구호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시너스의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호 준비! 야! 야! 시작! 아이고, 프라이드 오브 신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